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10시 1분. 자, 잠시만요. 제가 그 채팅하는 거요. 채팅하는 거 구독자. 예, 구독자로만 제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독자 전용 모드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최소 구독 시간 1분. 1분 정도면 되겠죠? 네. 이러면 채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팅이 안 되나요? 채팅이 안 되면 다시 바꿔야죠. 잠깐만요. 채팅이 안 되나 보네요. 모든 사용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시 바꿨어요.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채팅하시는 데는 지장 없는 거죠? 네. 누구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분기봉부터 볼게요. 분기봉. 네, 에벨레셀님 반갑습니다. 네, 30분 안에 사사삭 국내 증시를 해치우고, 30분부터.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쵸?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얼마냐? 335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35를 찍고 밀린 거예요. 근데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상단선 위만 매도가 되잖아요. 335 위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35가 아니라 32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매도 안 된다고. 네? 매도 안 됩니다. 네? 335 위만 매도가 되니까 분기봉은 매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매도 대상이 아니에요. 자, 월봉. 월봉은 애매해요. 네? 월봉은 애매합니다. 자, 달라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 자, 잘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죠. 네? 거래량 증가. 여기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도 거래량이 다 늘었습니다. 네.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 찍고 올랐는데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려와. 예?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홀딩해 볼 수 있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치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고요. 4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생긴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윗꼬리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겠죠. 윗꼬리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윗꼬리가 안 생기면 피곤한 거고. 자, 비서벌 가야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322.03이에요. 지금 328.
70이죠. 그러면 328.70에서 322.03을 빼면 여긴 7이고 여긴 6이고 여기는 6이에요. 그러면 6.67포인트만 내리면 6.67포인트만 내리면 종가가 하락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지금 4월달에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어. 4월달에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 거 6.67포인트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예? 토부님 반갑습니다. 예, 엄청나지 않다고요. 지금 4월달에 오른 상승 폭이 6%라고요. 6%. 6.67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계속 사람들은 이 과거에 오른 거, 예? 과거에 오른 게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4월달에 오른 것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오른 거 6.67포인트밖에 안 되고 이건 하루에도 뺄 수 있어요. 예? 하루에도 내릴 수 있는 수치라고요. 엄청난 수치가 아니에요. 안 빠지니까 미치는 거지.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322.03 아래로 끝나면 하방률이고 322.03보다 위에서 끝나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 자, 이제 다음 달로 가볼게요. 다음 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하단선 있죠? 여기 하단선. 예? 여기 하단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위가 열려. 예? 위가 열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막아.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325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325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간다. 예를 들면 얘가 322까지 빼보자고요. 322 이렇게 빼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내려와. 예? 위에 있는 상단선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건 아래도 막지만 위도 막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위는 안 막고 아래만 막는 형태가 된다고요.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그래서 하방에 유리한 게 아니라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하단선이 문제예요. 이 하단선. 예. 이 하단선을 죽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게 다음 달입니다. 이게 5월이에요. 5월. 자, 5월이 되었을 때, 예? 토부님 안녕하세요. 5월이 되었을 때 거래량의 위치는 맨 위에요. 맨 위입니다. 예? 거래량이 맨 위인데 여길 보세요. 얘는 0, 얘는 1, 얘는 0, 얘는 0, 얘는 1, 얘는 0이에요. 그러면 이게 5월이죠. 이게 5월이고 이게 6월이고 7월이고 8월이고 9월이고 10월이에요. 월을 잘 보세요. 예? 월을 잘 보셔야 돼요. 5, 6, 7, 8, 9, 10 5, 6, 7, 8, 9, 10 중에 5, 6, 7, 8, 9, 10 중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달은 6월과 9월밖에 없어요. 6월과 9월밖에 없다고요. 이 두 달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상방이야. 네? 무조건 상방이라고요. 예를 들면 6월의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보다 는다. 이러면 8월 달까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다시 6월의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보다 늘면 8월까지는 계속 상방이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네, 0, 0이니까. 그러면 거래량은 계속 위로 간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도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앞으로도 계속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계속 위로 간다고 거래량이 계속 위로 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중에 예, 증시가 한 번만 박살나도 거래량은 맨 위로 올라가면서 악재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 뭐가 있냐면 투심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이게 반등이잖아요. 예? 이게 반등이라고요. 근데 투심이 내리는데 거래량이 맨 위로 간다. 요게 하락이라고요. 그럼 지금은 반등이야. 예? 지금은 반등이라고요. 근데 반등해서 바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등인데 바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보실 거는 5월이죠. 5월에는 종가만 보세요. 6월에는 고가 저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5월에는 종가만 하락하면 돼요? 예? 5월에는 종가만 하락하면 된다고. 5월의 목표는 뭐다? 종가 하락. 아니요? 네. 자, 5월에는 종가만 하락하면 돼요. 4월은 아무 상관없어. 5월에는 종가 하락, 6월에 고저를 모두 낮춰야 돼요. 6월에 고저를 모두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종가 하락이 나와야 돼요. 자, 종가 하락이 5월이고 고저 하락이 6월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고저를 어떻게 낮출 건데? 예? 고저를 낮춰야 되잖아요. 고저를 낮추는 방법은 전봉이 음봉이어야 돼요. 자, 고가 저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은 전봉이 음봉이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5월달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음봉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에는 하락을 하는데, 예? 하락을 하는데 음봉을 그려줘 이런 뜻이고요. 예? 이렇게 그려주면 내가 6월달에 내릴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달에 보셔야 될 건 음봉. 4월달에 음봉이 나도 5월달에도 음봉이 나야 돼요. 예? 4월달에 음봉이 나도 5월달에도 음봉이 나야 됩니다. 전혀 별개예요. 아직 월봉은 안 무너졌어요? 예? 아직 월봉은 안 무너져. 이 정도로는 안 무너져요. 더 무너져야 돼, 이번 달에. 월봉 무너뜨릴 거면. 아직은 안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갈게요. 자, 주봉. 자, 보세요. 자, 갑니다. 네. 여기가 322.0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너뜨려야 월봉이 하락해요. 근데 여기 하단선 있죠?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오늘 미장 오르면 332 간다고 보세요. 여기 332. 그러니까 오늘이 미국 증시가 올라서 끝나면 내일은 331 일단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죠? 예. 근데 얘가 특징이 있어요. 예. 얘 특징은 뭐냐? 얘가 상승 추세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음봉 나면 주봉도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음봉이 나면 주봉도 상승이 끝나는 거라고.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그대로 내려서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상승 끝난 거예요. 네? 얘가 그대로 내려가지고 음봉으로 끝나면 상승 추세가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봉이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주봉이 죽으면서 월봉까지 죽이고 끝나느냐, 아니면 주봉만 죽고 끝나느냐, 아니면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지금 매도 자리는 여기라고요. 332. 지금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찍은 자리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못해요. 매도한 사람은 홀딩할 수는 있는데 신규 매도는 못한다고. 매도할 거면 332 위에서 해야 되고요.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 밑으로 가면 332.03 요 아래로 가야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상승할 때 총 6개의 하단선을 쓰죠. 네? 상승할 때 총 6개의 하단선을 쓴다고. 자, 어떻게 쓰냐? T3, T4, T5, 그 다음에 P3, P4, P5 쓰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순서대로. 그럼 얘가 지금 P3 썼죠. T3. 얘가 T3 썼고, 얘도 T3 썼고, 얘가 지금 T4랑 T5를 같이 써요. T3, T4, T5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선은 이번 주에 다 쓰는 거고요. 얘가 내리면서 P3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 뭐 남았다? P4하고 P5 남은 거죠. 예. 2개 남았어요, 아직. 아직 하단선 2개 남았다고. 근데 이번 주에 음봉 나면 저기는 끝나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끝나는 거예요. 다만 하단선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월봉을 음봉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음봉으로 끝나야 돼요. 예?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줘야 된다고. 그래야 주봉이 죽어요. 네, 이번 주에 바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음봉으로 끝나라 제발. 우리도 살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위치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감을 잡으세요. 자, 얘가 어디를 만난 거예요? T5를 만난 거죠? 예? T5를 만난 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T5를 만난 봉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을 A라 그러면 과거의 A 자리는 여기고 과거의 A 자리는 여기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 전에 음봉이 있지. 음봉. 그 전에도 음봉이 있고 그 전에도 음봉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봉은 장대 양봉이었고 그 전에 봉은 장대 양봉이었고 그 전에 봉도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봉을 그릴 때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음봉을 그리고 그 다음에 TO 하단선을 누르는 봉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이 딱 A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잘하면 여기서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고. 예? 잘하면 여기서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내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 돼. 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국내 증시가 아니에요. 미국 증시지. 예?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계속 국내 증시가 같이 오르는 거지,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올리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같이 무너질 거고, 예? 미국 증시가 버티면 우리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는 거죠. 예, 언타이틀님 반갑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지금 이쯤 와 있다는 거예요, 이쯤. 예.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조용히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다고. 예?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음봉으로만 마감해 준다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양봉으로 끝났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음봉으로 마감하면 나름 괜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악재 안 뜨면 내리기 힘들어요. 예? 여기서
악재가 안 뜨면 하단선이 강하기 때문에 내리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생겼어, 차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해되셨죠? 예? 어디에 있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일봉. 자, 투자 심리도 내려가죠? 다 내려가잖아. 예? 여기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이요, 여기가 T5고, 여기가 P5잖아요. 근데, P5 하단선을 딱 찍고, 저가를 붕괴하면, 이 저가를 붕괴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갭상승을 해서 위로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로 가는 거야. 여기는 지금 똑같은 봉에 이 봉이랑 이 봉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밑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로 가고, 여기는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말일까지는 하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일까지는 하락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내려야 내리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내려야 우리도 내려요. 미국 증시 안 내리면 우리 못 내려요. 이거 지금 외국인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온 거 다 외국인이 한 거잖아요. 기관이 한 거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다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내려야 얘네들 포기하지. 미국 증시 오르는데 국내 증시 내리겠어요? 미국 증시 오르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내리겠지. 그럼 계속 지금처럼 장난치면서 하는 거죠. 맨날 장난치잖아요. 파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사고, 파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사고, 그죠? 사는 것처럼 하다가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봉은 무너졌다고 봐요. 일봉은 무너졌어요. 일봉은 무너졌는데, 거래량 보시면 안 팔아.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안 파는 거야. 무너졌는데 투배하면 쭉 빠지는데, 물량을 안 내놔.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아요. 지금 2.24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하락이다. 주봉이 하단선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내려가고 있는데 주봉이 딱 하단선에 걸린 거야. 이거 참, 이거 참이에요. 왜? 일봉은 더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주봉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주봉이 메리트가 없어요. 내일도 희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 보여드리고 가야지. 이왕에 하는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3일봉이에요. 3일봉.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추세 죽었어요. 그죠? 추세 죽었다고.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서 추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하려고 폼을 잡았어요. 자, 일봉은 하락하고 있고 3일봉도 죽었다고.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주봉 남았어, 주봉. 주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주봉을 죽여야 돼요. 금요일까지 주봉을 죽여야 된다고요. 주봉을 죽여야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미션은 뭐다? 주봉, 음봉. 3일봉을 할 일 다 했어요. 오늘 다른 거 안 봤어요,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야, 3일봉이 종가 저가로 끝나냐?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내리더라고요. 의외로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올릴 줄 알고 주봉에 하단선이 있으니까 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3일봉이 양봉으로 끝날 텐데 이랬는데 의외로 깔끔하게 음봉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꺾어놨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꺾어야 될 건 주봉만 남은 거죠. 지금 하나씩 꺾고 가는 거예요. 일봉 꺾었고
다음에 3일봉 꺾었고, 이제 이번 주에 주봉을 꺾어야 돼요. 주봉 꺾고 나서, 다음에 이제 월봉 꺾어야죠? 다음에 월봉을 꺾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꺾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사실. 예? 빨리빨리 꺾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답답해 죽겠어요. 뭐 속도가 나야 즐겁지. 예? 이거 뭐 거북이도 아니고, 엉금엉금 이렇게 가요. 자, 하락 시간은 여기서부터예요. 예? 여기가 하락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감이에요. 지금 봉 하나가 더 남았어요. 0구간이. 예? 봉 하나가 더 남았다고. 예, 이게 골체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지금 화수목이거든요. 화수목이 내리면 주봉이 망가지겠죠. 화수목이 오르면 주봉이 살아날 거고. 예, 그러니까 3일봉이 화수목 동안 내려주면 주봉도 망가지면서 같이 망가질 거고, 예, 화수목이 오르면 주봉이 살아나면서 3일봉도 살아나요. 왜냐면 아직 투자 심리도 안 꺾였어.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하락하기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마 4월 26일인가요? 4월 24일, 25, 26, 며칠이지? 28일인가 보다. 예, 28일? 예, 28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가 하락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3일봉 기준으로. 예? 4월 28일부터 5월 31일 봉이니까 6월에 거래일이 2개가 포함이 돼요. 이렇게. 예? 5월 31일에서 그 6월 거래일 2개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3일봉은 하락하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하락한다는 얘기는 5월 말까지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뭐예요? 3일봉이 망가지고 하락 시간이 들어가는 4월 28일까지의 요 3일 동안의 시간이 문제예요. 화, 수, 목. 이때 망가져야 돼요. 예? 이 시간대에 망가져 줘야 하락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봉은 화수목이 하락입니다. 일봉은 화수목이 하락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와도 다시 저가를 깨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지금 일봉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일날 나가자빠지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나가자빠지지 못하더라도 목요일날 다시 내리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 수, 목 동안 일봉이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주봉을 음봉으로 땡겨줄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3일봉이 완전히 망가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하락해주면 3일봉, 주봉, 월봉이 이제 다 같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아직 3일 더 남았습니다. 하락 시간은 4월 28일 이후예요. 4월 28일 이후. 예. 지금 무너져주면 더 좋아요. 지금 무너져주면 더 좋다. 감사하죠. 예. 감지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3일봉은 무너졌다예요. 3일봉은 무너졌고 아직 주봉은 안 무너졌고, 예. 주봉은 안 무너졌어요. 주봉은 이번 주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무너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은 4거래일 동안 주봉이 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마큼 무너뜨리느냐. 이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320이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322까지 못 가면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싸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네. 다음에 선물도 똑같습니다. 선물. 네. 월봉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 거고 아직 윗골이 충분히 못 달았어요. 이게 음봉으로 전환하면 사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예? 선물에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전환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악재가 떴다는 얘기예요. 선물이 음봉으로 전환했다는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떴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뜨면 국내 증시는 당연히 내리겠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단순히 5월뿐만 아니라 5월 이후로 다 하락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악재가 안 떠. 지금 악재 안 뜨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 무슨 악재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다우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재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악재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하락을 주기 싫은 거죠. 지금의 상태는 그렇게 보여요. 나는 하락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막는 거죠. 심지어 애플의 실적 발표도 연기하잖아요.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관리하겠다는 거지.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싹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주봉이 하단선에 걸려 있잖아요. 하단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려면 뭐다? 악재가 떠야 된다. 그냥은 못 내려. 지금 이거 이대로 끝나면 내일 감아 올릴걸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거면 뭔가 좀 그럴듯한 게 뭔가 떠야 돼. 미국에서. 이렇게 데미지를 팍 줄 만한 뭔가 소스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어렵죠.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단선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런 모양새입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300 여기요. 여기 333.33. 그러니까 만약에 감아 올리면 여기까지는 와야 매도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봉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일봉은 계속 하락 추세다. 상단선이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일봉은 계속 누르고 있고 일봉이 누르고 있는데 주봉은 밑에 못 내려가게 받쳐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딱 갇힌 거죠. 그게 딱 폭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2% 빠졌잖아요. 지금 선물이 2% 빠졌거든요. 내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밑에 내릴 공간이 없고 위에서는 일봉이 누르니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시간 구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고버스 분기봉 2630원에서 일단 튕겼어요. 2630원에서 튕겼는데 문제는 2805원을 가야 돼. 2805원을 가야 돼요. 2630원 아래는 매수, 그 위는 포기.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얘가 2805원 위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에서는 튕겼는데 원하는 지점까지는 못 갔으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 뭐 아직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주봉은 보시면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자, 상단선이 얼마다? 여기에요. 2695원. 그러니까 2695원 위는 매수 가치 없어. 2695원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이 났으면 단기 거래면 청산을 하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고 매수 가치는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근데 이 가격에 사가지고 만약에 또 내리잖아. 내리면 또 뭐라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 위로는 매수 가치 없다고. 매수 가치는 얼마다? 여기에 264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분기봉의 하단선 아래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봉은 잘 가고 있어요. 일봉은 죄가 없어요. 지금 위를 막은 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걸 타이거로 보시면 분기봉 하단선에서 튕겼죠? 하단선 여기 2760원.
2760원 아래만 매수고 그 위는 홀딩이에요. 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매수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월봉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분기봉에 2630원 그 가격 아래 말고 주봉에 2640원 그 아래 말고는 매수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여기 분기봉 전봉 종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저처럼 홀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규 매수는 안 한다고. 자, 월봉은 가치 없고, 그죠? 주봉은 상단선 위에 올라탔으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2820원, 2815원, 2815원이 매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섰죠? 그러니까 매수 가치 없어요. 매수가는 2785원 아래입니다. 예. 자, 일봉은 예, 언급할 내용 없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 돈이에요. 자, 오늘도 개인이 828억을 팔고 외국인은 선물을 1035억을 샀어요. 요거 두 개만 보면 상방이죠. 상방이잖아. 개인이 현물을 팔았는데 어떻게 하방이 돼요? 상방이지. 그리고 선물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상방이지. 예. 지금 돈은 상방으로 집행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풋을 사고 개인이 풋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물하고 선물을 보면 아직 위가 남아있는 듯한 자금의 지평이라고요. 위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로 간다가 아니라 위가 남아있어 보인다고요. 돈이 하락에다가 딱 배팅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옵션은 풋을 샀다는 거죠. 많이 샀잖아요. 164억이면 작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외국인이 풋을 100억을 샀는데 풋매도를 친 게 기관이야. 그러면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통정한 형태의 거래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개인이랑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풋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풋매수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지수가 올라가면 깡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한 상승은 안 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 더 올라가도 외국인이 풋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은 하락 쪽에 관심을 두긴 뒀다예요. 지금 당장 내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현물 거래를 보면 전혀 내릴 생각 없어. 예? 지금 현물 거래를 보면 내릴 생각이 아직 안 보여요. 선물도 안 보여. 근데 옵션만 지금 하락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배팅을 했다는 건 급등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인이 이제 돈을 아래쪽에다 배팅하는 거죠. 그걸 선물 매도로 할지 현물 매도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행위가 수반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톡톡히 역할을 할 텐데 아직은 얘만 거래가 된 거고 돈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하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누적 순매수 보시면 자,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선물 1조 2천억 매수예요. 1조 2천억 매수하고 있잖아요. 개인도 매수인데 외국인 아직 매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던져야 돼. 하락으로 갈 거면 이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은 상방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물 매도 칠 때도 올라갔는데 뭐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4월 달부터 현재까지 현물을 보시면 현물도 개인이 1조
9,632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1조 4,766억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과 선물을 외국인이 다 매수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내릴 거면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만약에 지금 4거래일 남았는데 외국인이 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현물 다 던질 거예요. 응? 이 현물을 다 던질 거라고 매도로. 1조 4천억을 싹 다 던져버리겠죠. 그럼 그걸 개인이 다 받아가지고 매수로 바꾸겠죠. 그렇게 해야 올봉 윤봉이 날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현물 딱 쥐고 안 놔. 예? 현물을 쥐고 안 놔요. 그러면 내리기 어렵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지수가 빠지는데 팔질 않고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려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까지 봤을 때는 이게 봉을 그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 자금 자체를 아래쪽에 배팅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징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내일 뭐 음봉이 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음봉이 나는 게 아니라 돈이 잔뜩 실려야죠. 예? 아래쪽으로 돈이 잔뜩 실려서 무게감을 갖고 내려가야 이게 하락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상상을 할 텐데 지금처럼 하면 그냥 하단선 찍으려고 잠시 조정했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싸움의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아요. 국내 지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왜? 지금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예. 그냥 무작정 끌어올리는 장이라고요, 지금. 그걸 포기해야 우리도 내리는 거지. 미국 증시는 계속 무작정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예?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것도 외국인일 거고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것도 외국인일 테니까 뭐 알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 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뺄까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4거래일 동안 결국엔 이제 미국 증시의 악재가 뜨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뜨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할 확률도 충분히 높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뭐 딱 보고 주봉이 지금 음봉이 났어. 지난주에 음봉이 났으니까 이거 무조건 하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하락이 되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안 내리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증시가 내리고 싶어도 미국 증시 때문에 못 내릴 거예요. 지금 흐름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도 미국 증시 하락 없으면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한 가지 반가운 건 어쨌든 풋은 좀 사더라. 이전에는 풋매도만 미친 듯이 해가지고 뭐 이건 별로 기대할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풋을 사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하면 어느 정도 만기까지 갔을 때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은 지금 주봉도 제가 봤을 때 상단선 안 찍었어요. 우리도 상단선을 안 찍었고 미국 증시도 상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 윗공간이 남겨져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다만 빨리 찍고 와서 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로 가서 빨리 찍고 아래로 빨리 내려 꽂아야 4거래일 동안 이제 충분한,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만족하는 월봉이 나올 텐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도 만약에 더디고 그죠? 내리는 속도도 더디면 결과적으로 월봉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 달 시작했을 때 하락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먼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장.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볼 건데, 지금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다우 시작했나?
주봉. 다우. 오, 시작했네요. 자, 여기도 시작했으니까 과거로 봐야죠. 과거. 다 과거로 보면 되겠네요. 자, 월봉.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상단선.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 위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상단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설명할 내용 없죠? 예? 지금 상단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월말까지는 계속 매도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은 지금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다. 주봉의 상단선은 여기 있죠. 예, 주봉의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얘는 여길 찍어야지. 예? 올라가려면 여길 찍어야 된다고요. 올라갈 거면.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갈 거면 여기를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주봉의 하단선이 33,747인데 그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단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구조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골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월봉은 상단선이 여기 있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매수하겠다 그러면 33,747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가 돼요. 예. 그 영역만 매수가 되고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예? 매도를 하시고 버티셔야 된다고. 왜? 지금은 여기만 매도가 아니라 분기도 매도거든. 예. 지금 분기도 매도잖아요. 분기도 매도 거라고. 분기는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 전략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대로 매도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손절이 없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33,747에서 전봉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일봉은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그렸으면 이건 내려야 돼요. 예? 이건 내려야 된다고. 막판이 되면 눌러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예? 그냥 무조건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내리면 위험하니까. 예? 지금 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내리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게끔 계속 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같이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답답한 거죠.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리면 굉장히 힘이 좋은 거예요, 사실. 예? 이 봉을 보고 힘이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저가를 절대로 깨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힘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힘이 진짜 좋은 거지. 예. 근데 좀 억지스럽다는 거죠. 예? 어지간해야지. 저가를 깰 수도 있는 거고 고가를 넘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뭐 시초가 찍고 아래 꼬리 하나 없이 그냥 봉을 위로 올려놓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월 달이냐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이만큼 변동성이라도 있어. 지금 변동성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내리기 싫으니까. 예? 상단선 위에서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봉 상단선,
그 다음에 월봉 상단선에 다 올려가지고 올라갈 공간은 없는데 반대로 내려가지도 않겠다고 막 그냥 우기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는 주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3,747에서 전봉 저가 사이만 활용하셔야 된다는 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스닥 100. 자,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여긴 또 하단선이 받쳐놨어. 네? 여기는 하단선이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선 믿고 안 내려요. 네? 지금 주봉이 못 내리는 건 월봉의 하단선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주봉 추세 붕괴됐죠? 네. 보시면 상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상단선이 여기.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자, 내가 매수자다. 내가 매수자면 12,948에서 전봉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 내가 매도자다. 골치 아파요. 왜냐? 아직 월봉은 안 무너졌거든. 이 월봉이 무너져야 매도를 치는데 월봉이 안 무너져요. 네. 그래서 매도 치기가 참 그래요. 네? 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 차라리 얘가 음봉으로 이만큼 죽어야지. 얘가 음봉으로 이만큼 죽으면 다음 봉에서 상단선 내려올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를 매도하겠다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건 매도하기 좋은 찬스예요 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예? 아직 월봉이 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봉상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13,064 정도 돼요. 13,064. 그러니까 얘가 하락하려면 13,064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13,064 위로는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내리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봉은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게 하락하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은 노코멘트. 그 다음에 이거 뭐 분기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할 얘기 없잖아요. 분기는 공중에 떠 있고, 네,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반기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12,600. 그러니까 이게 월봉만 무너지면 제가 보기엔 12,6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인데 월봉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기봉은 오르는 걸 막고, 그죠? 월봉은 내리는 걸 막고, 서로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막아놓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은 횡보하지. 예? 주봉을 보면 계속 횡보하잖아요. 반기봉은 오르지 못하게 누르고 있고, 예? 월봉은 내리지 못하게 하단선 딱 받쳐놓고 안 빼고, 그럼 계속 갈 곳이 없으니까 지그재그로 옆으로만 계속 가면서 시간만 계속 때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악재가 떠야 된다고. 예? 악재가 떠야 죽지. 악재도 없으니까 반응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월봉 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게 계속 받쳐놓고 그냥 시간만 계속 때우는 거예요.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다른 게 뭐냐? 나스닥은 분기봉이 고가를 안 넘었어요. 분기봉이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락하면 작살나는 봉이 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악재가 뜨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전분기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악재가 떠도 다시 감아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데미지가 있는 악재가 딱 떠가지고 확 내려가잖아요. 그럼 분기봉 고가 못 넘었기 때문에 폭락해요. 예? 나스닥 100만 넘었어요. 나스닥 100만 넘었지. 잘 보세요. 분기봉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스닥 안 넘었죠. 그 다음에 다우도 안 넘었어요. 예? 다우도 안 넘었고, 그 다음에 요게 S&P인데 S&P도 안 넘었어. 예? 지금 S&P도 안 넘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필반도 안 넘었어.
예?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00 지수만 분기봉상 전고점을 넘었지, 다우, S&P, 그 다음에 필반, 나스닥 지수가 다 분기봉상 전고점을 못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악재가 빵 뜨면 작살 나는 거예요. 예? 작살 나는 거예요. 왜? 전고점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저점을 붕괴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속으로는 계속 바라죠. 야, 지금이 악재가 뜰 때야. 지금이 악재가 뜨면 왕창 무너져. 예? 지금 악재가 떠주면 제가 봤을 때는 왕창 무너지기에 딱 좋은 구조인데,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이 찬스인데, 특히 필반. 지금 필반, 이건요, 지금 이게 필반 지수잖아요. 이게 지금 전고점을 넘지 않고 지금 한참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안 오르면 거의 뭐 왕창 무너지기 딱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채팅 중에 악재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악재만 뜨면 돼. 예? 지금 데미지가 있는 악재를 빵 주면 얼마든지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악재가 없죠. 그래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예.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주봉을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보셔야 될 봉이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시고, 예,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 대신 이제 주봉의 결과가 월봉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봉이 어떻게 월봉을 바꿔놓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한테 주봉이 밀릴 수도 있고 주봉이 월봉을 누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잘 보시되,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월봉이 분기봉상 전고점과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로 이번 달을 마무리한다면, 잘하면 예, 괜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깝게 마무리되면 또 이제 또 간봐야죠. 예? 5월달 됐는데 지금 4월달에 제가 했던 행동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도 좀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맨날 쟤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봤죠? 예. 다우 봤고, 나스닥 100도 보셨습니다. 스큐 보시면,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주봉, 이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자, 월봉에서, 월봉은 여기 상단선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여기 상단선이 걸렸잖아요. 여기 걸렸죠? 그럼 매수가는 상단선보다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30.20. 예? 만약에 이번 달에, 아니 이번 주에 내가 스큐를 사고 싶어. 그럼 30.20이에요. 30.20.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로 여기고 2차로는 여기까지 보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31.55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어. 31.55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는데 31.09 위로는 매수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31.09 위로는 매수하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자, 요건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단기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이걸 감안하세요. 자, 나는 매수하겠다. 그럼 얼마다? 30.20. 예, 여기 매수예요. 30.20 아래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31.09 위로는 매수 안 된다. 하지만 31.5
31.55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월봉을 어떻게 끝내는지 보자고요. 되도록이면 윗꼬리가 없는 양봉. 제가 바라는 건 윗꼬리 없는 양봉이에요. 안 되면 윗꼬리라도 없어 달라고. 그래야 다음에 한번 시도해보죠. 자, 보셨죠? 그 다음에 TQQQ. 이건 반대죠. 네, 반대예요. 자, 월봉은 여기 하단선이죠? 네, 26.72. 근데 26.72에 여기 하단선이 있죠? 하단선 있잖아요. 딱 걸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TQQQ를 하시는 분은 26.72 아래만 노리셔야 돼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27.41. 그리고 얘가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26.15. 그러니까 매수자는 26.72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영역을 활용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27.41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저가 깨지면 26.15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저가가 깨지면 좀 어떻게 할 건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이게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비두면 감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영역에서는 판단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6.72에서 전봉 저가 사이 영역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스는 할 거 없어요. 삭스는 할 게 없어요. 왜? 상단선 넘었어. 상단선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할 게 없다. 홀딩만 된다. 끝. 18.20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8.20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 전략만 가능하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보이는 건 여기까지는 보여요. 21.06까지는 보이는데, 어쨌든 조정하면 여기까지도 보여요. 여기까지. 조정한다면 19.17까지는 보이는데, 이건 매수하기에 유리한 자리는 아니다는 거죠. 매수 자리는 이미 지난주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홀딩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지금 쏙3잖아요. SOXL. 얘는 월봉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없어. 하단선이.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할 수는 있어요. 가격은 없어요.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매수할 수 있고, 가격은 없습니다. 이건 주봉은 안 좋아요. 월봉만 좋지 주봉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봉을 보고는 매수하라고 권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15.24 이 위로는 매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MF 이거 여기 8.51 요 아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매수가가 있죠. 월봉에서 그 밑에 마지막으로 여기 3개, 이렇게 3개. 이번 달 5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5거래일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8.51, 8.29, 7.87 이렇게 3개 있어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 상태로 이번 달 끝나고 나면 이제 월봉이 바뀌니까, 월봉이 바뀌면 다음 달 초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왔어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왔는데 매수가 위로는 안 가. 그죠? 8.52를 벗어나니까 안 올라가요. 더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이거든요. 8.65까지는 보이는데 일단 매수 영역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을 하시든지 청산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난달 저가 깨지면 안 돼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채권 쪽에서 악재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하려면 지난달 저가가 절대 붕괴되면 안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꼭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4거래일 남았는데 음봉이야. 이게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봉으로 끝나야 좋은 거지,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좋은 건 아니에요. 5거래일구나. 5거래일 동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저가 깨졌습니다. 테슬라 저가 깨졌어요.
잘 보세요. 깨졌잖아. 이거 설명해 주고 갈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테슬라는 저가를 깨면 안 된다. 예? 저가를 깨면 안 좋은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얘가 어디부터 하락했냐면 여기부터 하락했다고. 여기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그죠? 얘가 어딜 깨야 되냐면 여길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179 빨리빨리? 예. 179 빨리빨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이 깨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종가 깨느냐고 이게 무너진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다 깼기 때문에 올라도 되는데 지금 저가가 이렇게 가다 또 깨졌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저가를 깨면서 여기를 깬 거예요. 근데 앞으로 3개월 동안 1구간이야. 그죠?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게 4월, 5월, 6월. 그죠? 그러니까 4, 5, 6까지는 다 1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깨야 되는 자리는 6월 달까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무슨 얘기예요? 테슬라는 저점을 다시 깨러 갈 확률이 생긴 거죠. 예?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1월 달에 만든 저점을 다시 붕괴해야 될 이슈가 생겼다고요. 언제까지? 6월까지. 그래서 테슬라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비권장. 예?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 전략을 권장할 거냐? 아니죠. 예? 매도 전략을 권장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매도하려면 이번 달 이대로 끝나고 다음 달에 상단선 내려오는 거 보고 상단선까지 가야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1월 달에 저가를 깨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하단선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걸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달이 아예 끝나고 하단선이 싹 다 망가지면 이제 반등할 때 상단선을 보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시간적 가치만 1월 달에 저가를 깰 수 있는 환경은 만들었다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은 매수하면 정말 좋은 자리예요 라고는 얘기 못해요. 하락할 확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악재를 뒤집어 쓴 상태예요. 테슬라는 월봉 자체가 악재를 뒤집어 썼다고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감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얘는 악재를 예고하는구나.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은 아직 잘 안 보이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얘는 6월 달까지는 내릴 생각이 있네 라는 게 보여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10% 내려도 나스닥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잘 관찰해 보세요. 어쨌든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우호적이지 않다. 상승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든지 아랫꼬리를 감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랫꼬리는 감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100불 밑으로 간대, 나 여기서 숏 잡아야지 하고 숏 잡았다가 위로 올라가면 또 서로 욕하는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숏을 잡을 수는 없어요. 숏을 잡을 위치는 아니지만 길게 보면 아래로 내려갈 에너지가 많이 쌓여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와 시간적인 메리트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환율 볼까요? 환율을 보시면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기봉이 종가가 상승해서
얘는 올라갈 구조를 일단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분기봉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은근 재밌어요. 진짜로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렇게 움직이려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국장은 이걸 못 만들었어. 예? 국장은 이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예, 그 곧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걱정 마세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잘 보세요. 얘가 종가가 상승했잖아요. 응? 종가가 상승하면서 종가 투자심리도가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목표치가 어디가 돼? 여기가 되죠. 여기가 1440원이잖아요. 대충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1440원으로 가야 되니까 1440원으로 갔다가 고가를 넘어버렸죠. 이게 133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분기에 종가가 상승하면서 144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고 2분기에 1440원으로 가다 보니까 1분기에 고가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고가를 넘어버리니까 고가 투자심리도도 맨 위로 올라가.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440원이 아니라 맨 높은 고가를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453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은 여길 넘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 1453원은. 분기봉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는 언제까지냐? 2분기 더. 이번 분기 빼고 2분기 더. 그러면 지금이 2분기고 3분기, 4분기까지죠? 4분기. 무슨 얘기예요? 올해 말까지.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봉의 형태만으로 봤을 때는 환율을 한번 위로 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요. 예? 환율은 위로 한번 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곧버스 분기봉 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가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종가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깨작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왜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분기봉의 종가가 2805원 위로 올라서면 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렇게 못 그리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 2805원 위로 못 올라서게 2700원으로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물 막 매수해. 현물도 막 매수해. 예. 그렇게 하면 못 올라가니까. 주식은 그렇게 해서 조작하는 거죠. 근데 환율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환율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주식은 지금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를 때려 넣어가지고 곧버스가 못 가게 만드는지는 저는 몰라요. 네. 근데 환율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환은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주식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환율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월 말이잖아요. 월 말인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다음 달 되면 위가 더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어쨌든 위로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환율은 계속 위로 가려고 시도하는데 예, 주식은 자기도 위로 가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미국 증시야 뭐 자기네 나라 증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지수는. 근데 지금 환율이랑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예? 지금 분기봉이 위로 올라가려고 분기봉이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봉들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분기봉이 땡겨 올리니까. 분기봉은 1440원을 가야 돼. 지금은 1453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가격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뭐 일봉이 안 내려? 이거 우리 여기서 일봉이 뭔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분기봉이. 그래서 이렇게 등락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예? 132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막 또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최근에.
예? 일봉 쳐박으면 끄집어 올리고 쳐박으면 끄집어 올리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예,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분기봉의 힘과. 그래서 제가 지금 분기봉을 보고 계속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 희한하게 고버스 분기봉만 안 올라. 그죠? 네, 다른 분기봉은 잘 올라요. 삼성전자도 잘 오르고 현대차도 잘 오르고 다 잘 올라요. 근데 고버스만 안 올라요. 근데 실제로 차트가 제일 좋은 건 고버스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아직까지도 저는 이유를 몰라요. 왜 이걸 이렇게 계속 네, 끄집어 올리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현물 안 팔잖아요. 외국인 현물 꼭 쥐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은 반대로 가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뭐 나머지야 특이사항 없습니다. 채권 보여드릴게요. 국채. 네. 국채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413 요까지만 방어가 되는 거고 그 위는 방어가 되는 영역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3.413인데 이것도 월말까지잖아요. 5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큰 이슈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여기 3.3 요 아래만 돼요. 분기는 3.3이고 월봉이 3.413이에요. 그 위는 홀딩 영역입니다. 국채로 봤을 때. 근데 올라가는 것도 자유롭고 내려오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니까 자유로운 영역을 공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네, 엔비디아 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와. 네,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얘는 오류가 없네요. 오류가 없어요. 와, 근데 진짜 공에 떠 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어 있는 건데. 자,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만큼 뚫었어요. 그 다음에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이 얼만데? 지금 271불이죠? 예. 225, 그 다음에 202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월봉이 무너져야 되죠. 내려가려면 월봉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버텨요. 예. 아직 안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지려면 한 달 더 남았어요. 한 달. 한 달 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 아래는 열려 있는데 예. 월봉이 아래를 딱 막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분기봉은 아래쪽이 엄청나게 열려 있고 반기봉은 이미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어가지고 지금 헥헥거리는 상황인데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한다? 월봉 하단선 받쳐놓고 나는 안 내릴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떠가지고 한 번에 확 죽이면 내려갈 공간이 꽤 많은데 이걸 악재로 못 누르면 월봉은 계속 하단선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 거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올라가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왜? 반기봉은 누르고 분기봉은 아래가 왕창 열려 있는데 그죠? 그러면 큰 봉을 보면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방법은 월봉 하단선 받쳐놓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예? 지금 상태에서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분기봉의 전고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예? 분기봉의 전고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자, 엔비디아는 넘었죠. 예? 엔비디아는 넘었지만 필바는 못 넘었잖아요. 아직 필바는 못 넘었다고. 예, 얘는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좋은 거지. 필반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필반이 만약에 전고점을 못 넘었다. 그럼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엔비디아도 헐값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싸움은, 예?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지난 달 고가, 지난 분기의 고가를 지수가 넘어서느냐, 예요. 넘어설 수 없게 만들면 큰 폭의 하락이 오는 거고, 넘어서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 가는 거 보세요. 환율하고 국내 지수랑 매칭해서 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예.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지금은 미국 증시가 가는 대로 국내 증시가 따라가죠. 예? 미국 증시가 가는 대로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에 국내 증시가 무너지려면 미국 증시가 무너져야 되고,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훨씬 더 빠르게 오버슈팅을 했어요. 저는 국내 증시가 훨씬 더 오버슈팅한 상태라고 봐요. 왜? 우리는 분기봉 다 넘었어. 예?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제외하고는 분기봉의 전고점을 넘은 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번 주 안에 악재가 하나만 좀 빵 터져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차트 다 보여줬는데 답이 없잖아요. 주봉은 다 갇혀있어요. 예? 주봉 다 갇혀있다고. 올봉은 아래 막았고 반기는 위를 막았어. 그리고 분기는 위아래 다 열었어. 그죠? 지금의 봉을 딱 짬뽕해서 보면 반기는 누르고, 그죠? 월봉은 닫히고 분기는 양쪽 다 열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주봉은 아래 위아래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봉, 월봉, 분기, 반기 다 보면 움직일 수가 없어. 예? 숨이 탁탁 막히는 구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4주 동안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윗공간 없는데 아랫공간도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고 양쪽 다 막아놓고 그냥 계속 갈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매수를 하는 거냐 매도를 하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면 조만간 크게 내릴 수 있는 구조고, 이거 지금 여기서도 매수하고 있으면 지금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횡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매도면 이제 대박인 거죠. 올려놓고 나눠서 팔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제 상상이고, 실제로 그럴지 않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답해요. 예? 답답한 구조라고요. 월봉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월봉이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한 가지 반가운 건 그래도 외국인이 풋을 160억대나 샀다. 예.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옵션 더럽게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예. 지금은 옵션대로 안 가요. 현물, 선물, 그 자금의 집행대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저렇게 풋을 잔뜩 샀으니까 이게 급등하면 깡통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급등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급등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하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번 주는 진짜 답답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판단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예? 이번 주는 코멘트 할 게 없다.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주봉하는 집 봐서는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 끝나고 난 뒤에 평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다음 달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오잖아요. 하락이 와도 제가 하락한다고 했죠.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진짜 주봉은 어느 정도 망가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락했어. 네? 근데 그렇게 하락해도 제가 생각한 대로 하락했습니다라는 얘기 못 한다고요. 지금은 양쪽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하락하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세요. 나름대로 전고점 못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가는 쏟아져야 돼요. 본인이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주봉이 전고점을 못 넘고 종가는 완전히 음봉으로 쏟아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매도 전략을 하셔야 되고, 매수 전략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만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매수자 매도자 그 두 가지 조건만 잘 챙겨서 가져가시면 돼요. 홀딩을 할지 말지는 금요일이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됐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1시간 반 동안 나스닥 1포인트 올랐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자,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